자, 이번 시간에는 홀에 대해서 해볼 건데, 이 홀 자체 구성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홀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규격에 대한 홀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표식을 가지고 있고 규격이 뭔지를 배우고 홀 모델링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홀이 이제 우리가 모델링에서 설계에서 얘기하는 이 홀 자체는 나사나 볼트,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체결할 때 쓰기 위한 구멍이죠. 그래서 그 체결하는 요소에 나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뚫려 있는 건지, 또 이 볼트의 머리 자리가 파져 있는 건지 안 파져 있는 건지, 파면 얼마나 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원래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격대로 이제 파는 것을 이론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거를 적용되어 있는 모델링에서 어떤 형태로 실행하고 있는 건지 보도록 하겠다 이거죠. 이게 이제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3D 우리가 배우는 3D 모델링에도 홀이 여러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거에 맞게끔. 그래서 보면 우선 나사는 잘 알죠? 나사못,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기계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합하기 위해서 이런 나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마 뭘 걸거나 집에 뭐 이렇게 걸거나 할 때 나사 같은 것을 써서 해봤을 거예요. 이게 못하고 틀린 건 뭐냐면, 못은 그냥 쇠죠. 여기가 끝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빗줄 무늬가 없죠? 이 나사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가죠. 그러면 나사산이 있는 것보다 체결이 약할 수 있겠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나사 못은 이렇게 생겼어요. 뾰족하게 생겨서 이렇게 일반 못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때려서 체결하게 되면,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A라는 나무판과 B라는 나무판을 이제 결합시켜야 되는 경우에 못으로 하면 일정한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못을 쳐가지고 결합되면 이렇게 A하고 B가 결합은 되지만, 여기에 작용하는 이 방향으로의 저항하는 요소가 적겠죠. 대신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나사를 넣게 되면 나사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파져 있고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사골이. 그러면 여기 안에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골이 파지면서 체결되니까 훨씬 이쪽 양쪽 방향으로 벌어지려는 저항이 더 많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사를 쓰는 이유죠. 그래서 이제 못은 그냥 때리지만 나사는 돌려서 들어가죠. 돌리면서 회전해서. 자, 그래서 보면 나사의 원리는 나사산, 즉 종이를 이렇게 빗변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걸 원둘레에 감으면 이 나사의 빗변이 여기를 이렇게 타고 돌아가겠죠. 그죠? 쭉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나사의 빗변이 원통둘레의 일정한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이 곡선을 우리가 나사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으면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돌리면 계속 파고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걸 우리가 나사산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걸 이용해서 만든 걸 우리가 나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골이라고 하는 거는 나사산이 있으면 나사산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끝은 나사의 꼭지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나사가 가장 낮은 부분이니까 여기가 이제 나사골이라고 그래요. 골.
산골짜기 할 때 콜. 그 다음에 여기는 나사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사를 체결 요소로도 많이 쓰지만 뭐 다른 요소로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게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떤 움직임을 준다거나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요런 거는 이제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이제 바퀴 펑크 나면 스스로 갈았거든요. 요새는 뭐 보험사 부르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이 나사로 인해서 얘가 이렇게 올라와요.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를 한쪽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공구 같은 거 여기에도 이제 나사산이 있어요. 그래서 돌리면 얘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스패너가 되는 거죠.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스패너. 이런 형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여기에 이제 나사산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서 돌리면 얘가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장치들, 이런 것들이 다 나사를 이용한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수나사와 암나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나사를 아까 얘기할 때 이제 그 나무에 체결하는 거 잠깐 예를 들었는데, 쇠면은 그러니까 나사못을 한다고 쇠가 파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쇠는 이미 나사 자리가 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무나 이런 연질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강이다 이거죠. 강. 그래서 강철, 철의 종류. 그러면 일반 나사 가지고는 체결하면서 못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파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자리를. 그럼 거기에 맞는 나사산이 있는 이런 볼트를 갖다 체결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걸 차고선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한쪽을 이제 익스터널 스크류, 이제 반대쪽을 인터널 스크류, 이렇게 해서 하나는 수나사, 하나는 암나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사 그 볼트 너트를 다 우리가 수나사라고 하는 거고, 몸체, 즉 그 체결되는 곳에 나사산을 파놓은 것, 나사산을 파놓은 것을 우리가 암나사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쪽은 수나사, 우리가 볼트, 그 다음에 나사 종류는 수나사라고 그러고, 체결되는 쪽에 파져 있는 걸 우리가 암나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쪽은 어차피 우리가 사다 쓰는 거고, 그죠? 볼트 너트 뭐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고 사다 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맞는 사다 쓸 때 체결되는 요소는 우리가 이걸 만들어요. 왜냐면 이 부품을 우리가 만드니까 이걸 갖다 체결하려면 여기에 우리가 나사 모양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규격에 의해서. 그래서 쓰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냐 왼쪽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수나사의 오른 나사냐 왼쪽 나사냐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회전할 때 진행되는 나사로 자전거 페달, 선풍기의 회전축, 자동차의 바퀴 고정류 나사, 이런 것들은 왼 나사예요. 회전 방향이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가 앞으로 굴러가잖아요. 이쪽이 풀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방향으로 돌리니까. 그래서 반대로 해놓은 거죠.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오른 나사, 왼 나사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사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미터 나사, 미니어처 나사, 유니파이 나사 있는데, 미터 나사가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사의 바깥지름과 피치를 미리로, 즉 미리 계열로 우리가 얘기하는 미터법으로 표시한 걸 우리가 미터 나사 이렇게 불러요. 나사산의 각도는 통상적으로 60도 정도 얘기하고, 보통 나사에 M자를 붙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뭐냐면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M10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가끔 이제 도면에 보면. 그러면 뭐냐면 미터 나사에 지름이 10인 나사 이런 얘기입니다. 즉 나사가 이렇게 있다면
요 지름, 바깥 지름이 10mm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M자는 뭐다? 미터 나사다. 미리계열 나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미니어처 나사 이런 거는 뭐 작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거. 그래서 우리가 규격집을 찾으면 미터 보통 나사 이렇게 나와요. 규격집에. 그거 찾아보면 이제 M 얼마 얼마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거기 보면 M 얼마짜리에 바깥 지름이 얼마, 수나사의 바깥 지름 얼마, 뭐 이렇게 해서 규격대로 되어 있어요. 요걸 보고 이제 우리가 가공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요 얘기예요. 그래서 수나사의 요 나사 산 끝, 이 산 봉우리까지 있는 거, 요까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바깥지름이라고 불러요. 바깥지름. 이거는 앞나사 부위하고도 똑같아요. 부르는 이름이, 즉, 나사산, 그러니까 M, 아까 얘기했죠? M10이다. 그러면 요 바깥지름이 10이라는 얘기예요. 지름이 10이다. 여기까지 10이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 나사가 체결되는 앞나사의 바깥지름, 즉, 안쪽으로 파져 있는 것까지의 지름이 얼마다? 똑같이 M10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나사의 골지름. 골짝이죠? 골지름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골지름. 근데 다만, 이제 그 앞나사로 가면 이 골지름과 만나는 곳이 안쪽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안지름. 이렇게 불러요. 이름을 바꿔서. 그래서 가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수나사의 바깥지름은 앞나사의 골지름과 같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된 거죠. 수나사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사 톱니가 이제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나사산으로.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 파져 있는 이 나사가 체결되는 곳에 이렇게 이제 볼트가 체결되는 곳에 구멍을 파놨으면 얘도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죠? 똑같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수나사의 바깥지름은 이거 호칭지름, 부르는 지름이고, 그럼 여기는 앞나사잖아요. 그죠? 체결되는 곳인데 앞나사의 요 골짝이잖아요. 이거 골짝이. 파져 있는 골짝이. 골지름과 같다. 그래서 수나사의 바깥지름과 앞나사의 골지름이 같아요. 그래서 같은 표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이거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수나사의 골지름은 여기죠. 여기. 근데 제가 아까 앞나사의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지름이라고 그랬어요. 안지름. 그래서 수나사의 골지름은 앞나사의 안지름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효지름은 이제 유효한 지름인데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바깥지름, 수나사의 바깥지름은 앞나사의 골지름과 같고, 수나사의 골지름은 앞나사의 안지름과 같다. 이렇게. 모양을 기억해야 돼요. 모양. 그러면 이해가 가요. 자, 그래서 보면 자, 미터 나사 앞에 M자 붙는다 그랬죠? 자, M5 여기 있죠? M5에 쭉 쫓아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게 피치인데, 피치는 뭐예요? 요거 나사산과 나사산의 거리 얼만큼 간격을 가지고 있냐? 이게 0.8mm예요. 1mm도 안 되죠? 작게 가지고 있죠. M5면 지름이 5mm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크지 않은 볼트죠. 그 다음에 쭉 와서 자, 수나사의 바깥지름은 얼마예요? 5죠.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왜? 요게 바깥지름이라고 그랬어요. 호칭지름, 부르는 지름. M5다. 그러면 수나사의 바깥지름은 얼마예요? 5예요. 8이다. 그럼 얼마예요? 수나사의 바깥지름 8. 이렇게 돼 있어요. 안지름은 찾아봐야지. 표에. 그죠? 수나사의 골지름, 앞나사의 안지름은 얼마냐 하고 쭉 가보면 4.134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즉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살이 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살이 나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예요.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mm고 요 골과 골 사이에 요 지름은 얼마다? 4.134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2D나 그죠? 지금은 3D 모델링 시간이지만 도면을 그릴 때 이
그 안에 나사산이 있으면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요. 다시 우리가 나사산을 그릴 때 앞나사일 경우, 앞나사 뒤에 그림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이제 파져 있겠죠, 앞나사가. 근데 여기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골이 파져 있을 거 아니에요. 보이면 여기 안찌름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안찌름, 그죠? 여기는 순화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죠? 순화사의 요 바깥지름은 앞나사의 골지름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앞나사는 골지름, 여기 골지름과 여기 안찌름 이렇게 다는 거죠. 그래서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해요. 골지름 M 오면 이게 5파이. 자,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 나사가 이렇게 들락날락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래서 자, M5다 그러면 바깥지름이 오고 안나사의 안지름이 4.134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표시해줘야 돼요. 표시 방법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면 어디 나오나? 여기 나오네. 자, 그래서 앞나사가 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사산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 순화사는 반대로 이렇게 있는 건데, 순화사의 바깥지름은 앞나사의 골지름과 같고, 순화사의 골지름은 앞나사의 안지름과 같다. 그래서 안지름을 이렇게 그리고 파이 5에 골 파져 있는 걸 이렇게 4분의 1 그려주는 거를 우리가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리는 방법이고, 유니파이 나사는 이제 인치 계열을 우리가 유니파이 나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미리가 아니고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표시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인치 계열은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나사의 모양에 따라 삼각나사, 사각나사, 사다리꼴, 톱니, 둥근나사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볼트너트 같은 경우는 여기가 뾰족한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삼각나사, 체결용이죠. 체결용, 운동할 수 있는 용. 그다음에 사각나사 같은 건 이제 프레스나 잭 같은 데는 사각나사. 그다음에 선반의 리드 스크류 같은 곳에는 사다리꼴 나사. 얘보다는 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겠죠. 밀링 머신에 고정할 때는 톱니나사 이런 걸 쓴다. 그리고 나사 자체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거 있죠. 이건 이제 전구에 보면 여기 끝에 여기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 백열 전구 같은 거 이런 거 쓸 때 나사 모양이 둥근 나사다 이런 얘기예요. 나사의 용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결합을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힘을 전달하는 곳에도 써요. 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각나사나 삼각나사, 사다리꼴 나사 같으면 얘는 이제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는 이송하는 목적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사다리꼴에는 뭐 이송나사, 톱니바퀴도 뭐 전달하는 이런 걸 많이 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표시하는 방법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니까 앞에 M자를 붙이면 미터 나사고, 그 다음엔 호칭지름, 바깥지름이고, 그 다음에 붙는 건 뭐냐? 이건 피치예요. 붙이면 피치.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뭐냐면 지름이 5mm인 미터 나사에 나사산의 간격이 0.8인 나사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이 피치를 써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안 써주면 뭐 피치를 적당한 걸로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관통 볼트, 탭 볼트. 여기 탭이 나 있죠? 이게 이제 쇠덩인데 이쪽에 나사산이 나 있으면 우리가 탭을 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쓰게 되면 탭 볼트. 스터디 볼트 같은 경우는 보통 볼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죠? 여기 있는 거. 근데 이것은 얘하고 별도예요. 따로 체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스터드 볼트다 그래요. 둥근 봉의 양 끝에 나사가 깎여져 있고 한쪽에는 이런 너트 같은 걸 끼워 넣어서 체결하는 방식을 우리가 스터드 볼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나사의 표시하는 방법은 이제 미터 나사를 그린다 그러면 나사에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헬리컬 스윗 같은 거 배우면 나사산을 직접 파낼 수 있는데 이 파낼 때 규격대로 파는 거죠. 그래서 겉에 게 바깥지름, 안쪽은 골지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나사 자체를 우리가 수나사체를 그린다면 이렇게 외형선을 여기다 이거 파이 5겠죠? 만약에 10이면 10이겠죠? 파이가 5면 5고 그 다음에 안쪽에 골이 나 있는 걸 이렇게 4등분 했을 때 이쪽 지나서 출발해서 이렇게 수평선에 못 이기게 이렇게 와야 돼요. 이게 규칙이에요. 이건 그리는 규칙이에요. 도면을 봤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나사산에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나사. 자, 수나사는 우리가 그릴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사다 쓰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만드는 제품 중에 체결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탭을 내야 되는 거죠. 나사산을. 그럴 때 이렇게 써라 그랬죠, 아까. 그래서 보면 M10이면 여기 그죠? 수나사의 바깥지름과 앞나사의 골지름이 같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걸 표시하고 안쪽에는 실제로 보이는 선이니까 외형선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5면 얘가 파이예요. 얘가 파이 5. 10이다. 10이면 10, 파이가 5면 5 이런 식으로 된다. 표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붉은 실선, 얇은 실선 이렇게. 여기는 45도 이렇게 따고 이건 이제 통과하는 거죠. 통과. 나사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수나사가 통과하는 거. 그럼 이쪽에는 이제 너트 같은 게 있겠죠. 너트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체결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수나사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끝에는 이제 이렇게 탭나사라고 해서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막히면 이렇게 이제 끝에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여튼 뭐 참고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그리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육각 볼트에 대한 그리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트 머리팍인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얼마로 팔 건가? 얼마로 판다고? 표 보고 파는 거예요. 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M5다 그러면 수나사의 앞나사의 골지름을 파악하고, 즉 M5다 그러면 내가 파야 되는 걸 어떻게 파야 된다? 이렇게 파서 이렇게 해줄 건데 여기가 M5예요. 그죠? M5 파이 5다 이거지. 파이가 5mm. 그 다음에 안쪽 골지름 얼마예요? M5일 때 쭉 쫓아보면 앞나사의 안지름 얼마야? 4.134죠. 이렇게 파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자립하기. 자립하기에는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름. 보면 볼트 자립하기인데 얇은 자립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깊은 자립하기가 있는데 얇은 자립하기를 우리가 스폿 페이싱이라고 그래요. 스폿 페이싱. 이렇게 살짝 파는 거. 그 다음에 깊은 자립하기는 카운트 보어라고 그래요. 카운트 보어와 카운터 싱크 두 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스폿 페이싱이에요. 얇게 판 거. 그걸 우리가 카운트 보어로 파면 이렇게 이렇게 넓게 파는 거죠. 넓게. 이거 왜 파냐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체결했어요. 그러면 볼트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제
이쪽으로 뭐가 결합이 된다. 그러면 얘가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로 머리를 집어넣는 거죠. 볼트 머리팍이라 그래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들어올 건데 머리까지 파자 이거죠. 머리를 이렇게 파버려요. 그러면 이 자리에 볼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위쪽으로는 뭐가 지나가도 되겠죠? 결합 요소 때문에 이러는 경우가 있고, 얇은 자리 파기, 스파 페이싱으로 파면 이건 뭐냐면 아주 조금 파요.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봤죠. 뭐 0.4밖에 안 되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곳에 구멍이 이렇게 딱 뚫려져 있잖아요. 이거 맞추기가 힘들어. 조립할 때. 딱 맞추기가 한 번에 조립할 때 한 번에 맞추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리를 살짝 파놔요. 이렇게. 그러면 이 구멍을 딱 찾아서 나사를 딱 끼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종류가 카운트 보아, 카운트 싱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운트 보아는 이렇게 깊게 파는 것도 있고 얇게 파는 것도 있고, 카운트 싱크는 45도 파기예요. 접시머리. 나사 중에 접시머리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 끝에가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이런 나사 많이 봤죠? 위에 십자가 뚫려져 있고, 그죠? 이거 접시머리예요. 접시머리니까 이거 접시머리 집어넣으려고 접시머리로 파는 거죠. 이렇게 비슷하게. 이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은 뭐 치수를 찾아가는 건 나중에 조금씩 하면서 더 배우고, 자,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도면에. 그럼 어떻게 팔 건지 알아야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자, 이렇게 파면 얇은 곳, 넓게 판 곳과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저기 없는 거예요. 나사선이 없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파이 5.5로 드릴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파이 13짜리로 카운트 보아 깊이는 0.4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설명해요. 자, 맨 앞에 쓴 게 뭐예요? 드릴. 이거 가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드릴로 하고 이렇게 딱 구멍을 하나 뚫는 거죠. 그죠? 이게 얼마짜리고 5.5짜리로 뚫고 뭘로? 드릴로 얼마큼 뚫어요? 스루 지나가도록 뚫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파이 13짜리로 카운트보아 이만큼 파이가 되는 걸로 카운트보아 내려서 이렇게 팔 건데, 요 깊이가 얼마다? 깊이가 0.3mm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이제 치수표를 찾으면 나와요. 나사의 이 머리팍에 가면 5파일 때 여기 들어가는 나사가 5파일 때 걔보단 커야 들어갈 테니까 당연히 넓게 파겠죠. 그래서 지름을 5.5파이로 파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스파 페이싱으로 파는 거 얼마? 0.4mm 깊이 파는데 카운트 보아의 지름은 13mm. 이게 정해져 있어요, 표에. 요대로 파면 되는 거거든. 도면 읽을 땐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쓴다면 도면에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깊은 자립하기 카운트 보아로 팔 때 이렇게. 그러면 자,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지지선 가지고 한 번에 쭉 말로 써주거나, 아니면 아예 치수를 다 주거나 이렇게. 이쪽 카운트 보아 자리 파이 깊이, 그 다음에 드릴 깊이, 이걸 치수로 다 써주거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지지선으로 한 번에 써주는 거, 두 개 다 이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뭘 쓰느냐? 도면을 그리다 보면 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치수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공간이 적으면 이렇게 써져요. 공간이 좀 넉넉해서 표시가 쉬우면 이렇게 써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 거 다시 해볼게요. 자, 이건 뭐냐? 얘를 안 뚫었죠, 끝에까지? 자, 파이 5.5, 이게 5.5라는 얘기예요. 엔드밀, 가공 형태 엔드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엔드밀이라는 게, 그걸로 얼마? 20, 즉, 어디까지가 20이라는 얘기예요? 이만큼 20이라는 얘기지. 그죠? 이만큼 20으로 파고, 13파이로 카운트 보아. 요게 13파이에요. 요게 13파이. 카운트 보아로 얼마? 9.5. 요게 9.5라는 얘기예요. 9.5. 그래서
부르는 그 가공 방법에 따라 표시하는 게 틀려요. 이걸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쓸 줄도 알아야 되고 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싱킹은 뭐야? 45도짜리라고 했죠? 그래서 설명하면 똑같아요. 자, 5.5파이로 뚫고 드릴로 13, 파이가 13짜리예요. 똑같죠? CS는 뭐예요? 카운트 싱크. 카운트 보어는 CB. 이렇게 썼죠? 카운트 싱크고 깊이는 얼마다? 2.8이다. 요만큼. 2.8mm 파라. 요게 어디 있다? 표로 되어 있어. 표로. 그래서 표만큼 우리가 파내고 뭐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카운트 싱킹의 경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저기 KS 규격에 있지만 실척해서 그린다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기사시험 내용이고 보통은 그 KS 규격에 통상적으로 쓰는 거라서 규격에 있으면 규격대로 파줍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홀 파는 거 얘기했고 요거 그대로 우리가 배우는 솔리드 모델링에 메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은 모르니까 이 홀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 구멍 우리가 홀 들어가면 가서 새로 만들기 맨 처음에 작업 디렉토리 먼저 하죠. 작업 디렉토리 정하고 그 다음에 옵션 구성 편집기 없으면 가져오기. 근데 제가 작업 디렉토리에 넣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넣어놔야 되겠죠? 불러와서 오케이 해서 거기다 그리고 불러오면 저장하라고 그래요. 새로 만들기 부품 그래서 뭐 연습 그래서 단위계 이게 이제 구성 편집계 단위계가 그 정의되어 있으면 안 만져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잠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홀이 있어요. 홀 그죠? 홀 가서 여기다 뭐 이면에 찍겠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위에 메뉴가 싹 바뀌어요. 자, 일반적인 그냥 구멍이에요. 일반 홀.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단순한 구멍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써있죠? 옆에 거 가면 표준 구멍을 만듭니다. 그랬어요. 이 표준은 우리가 배운 카운트 싱크, 카운트 보아 여기 있죠? 카운트 보아, 카운트 싱크. 그죠? 요게 이제 보면 M자 붙어서 나오죠? 이게 표준 구멍이에요. 그 다음에 IS로 가서 뭐 IS로 쓸래? 아니면 뭐 유니버설로 쓸래? 우리가 배웠던 미터 나사냐? 아니면 유니파이 나사냐? 여기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골라 쓸 수 있는 거죠. 선택해서. 이 기초 명령 자체가 아까 배웠던 홀의 생성하는 원칙을 기준으로 갖고 있어요. 자, 일단 단순 명령 한번 볼게요. 단순 명령. 자, 그래서 내가 여기 홀을 하나 뚫어야 되는데, 자, 홀 뚫을 거예요. 여기 땅 찍어요. 그럼 홀 모양이 나오죠. 근데 홀의 위치가 안 정해졌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녹색 점 2개가 나와요. 요걸로 위치를 잡는 거예요. 위치. 자, 이 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얘는 요 벽에서부터 치수. 얘는 이쪽 벽에서부터. 그럼 치수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뚫어져 보이죠. 그죠? 그럼 뭐냐면 이제 위치가 정해진 거죠. 위치가. 그래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면 되겠죠. 난 여기서부터 100이고 얘는 120입니다. 그러면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뚫는 깊이, 요건 깊이. 그 다음에 파이는 여기 있죠. 그죠? 요건 깊이고. 여기에 보면 파이는 뭐 30인데 뚫는 거는 요건 밀어내기하고 똑같아요. 완전 통과 뭐 아니면 부분 통과 뭐 이런 식으로 치수를 줘서 할 수 있는 거고. 완전 통과 그러면 이렇게 딱 홀이 뚫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밀어내기 가서 원을 그려서 파내는 거랑 홀을 뚫는 거랑 결론은 약간은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이건 우리가 그냥 스케치를 했잖아요. 그죠? 스케치를 해서 얘를 붙일 건지 아니면 뭐 재질을 재료할 건지를 내가 이제 정했던 거고 요거는 이거 자체가 홀에 대한 그 규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원만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구멍을 뚫었다 얘를. 근데 나중에 가서 수정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고 규격으로 해야 돼.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정해서 당장 바꿀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일을 25에 패치는 1.5짜리 이렇게 해서 깊이는 오히려 작게, 얼마나 작게 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좀 작게 30. 그러면 이제 안 뚫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카운트 보아도 넣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보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변경을 한다거나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자, 홀 그냥 원이다 그러면 그려서 할 수도 있는데, 모양이 그냥 홀이 아니라 규격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구멍 와서 하는 거죠. 구멍 와서. 그리고 그 배치할 곳, 내가 어디다 배치할 건지 그 면을 선택하면 얘가 이제 생겨요. 그러면 보이는데 위치를 모르니까 위치에 대한 값을 줘라 이거죠. 위치를 여기 원하는 면 이렇게 해서 위치를 내가 선택해 주고, 깊이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홀의 크기도 줄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크기는 여기서 주고 깊이는 여기서 주고, 그죠? 이게 이제 단순 구멍이에요.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거. 이 홀을 지금 벽을 기준으로 해서 줬지만, 예를 들면 선형, 즉 양쪽 면에 대한 선에 대한 치수, 선형 치수를 줬지만 어떤 다른 그 원형이나 이런 게 있다면 반지름 형태로 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거 지우고, 자, 홀을 줄 건데 여기다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까 선형이었잖아요. 우리 레이디얼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 구멍을 선택해요. 그럼 여기 이제 축을 선택하게 되면 이 축을 기준으로 다시,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선형이 아니라 얘를 레이디얼 그러면 이제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반지름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기준으로 한 값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 50 그러면 50 안에 있어요. 얘가 50mm 안으로 생기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50mm 안으로. 이렇게. 50mm 안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0mm 아닌데 위치는 얼마큼이냐 그러면 그 치수에 대한 값을 주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는 이렇게 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2교시 때는 다른 형태의 홀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